저는 남서울대학교 입학홍보처 입학사정관실을 맡고 있는 신입 입학사정관 김덕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서울대학교는 아까 얘기했던 5개 단과대학 37개 학과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순수학문은 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철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이런 쪽은 주로 없고 주로 응용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취업과 잘 되는 학문 위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상현실학과나 지능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나 멀티미디어학과 같은 것은 올해 또 소프트웨어 AI 융합대학으로 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과대학은 많이 알고 있는 전자공학과, 건축학과는 5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학과, 빅데이터 경영공학과, 드론공간 정보공학과, 그리고 스마트팜학과가 있습니다. 스마트팜학과는 전국에서 4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서울대학교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문화예술대학 같은 경우는 시각미디어 디자인학과, 공간조형 디자인학과, 영상예술 디자인학과, 실용음악과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간조형 디자인학과 같은 건 예전에 유리세라믹 학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학생들한테 좀 낯설고 해가지고 공간조형을 저희가 이동형을 바꿔서 학과를 바꿔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상경대학 같은 경우는 유통마케팅학과, 글로벌 무역학과, 경영학과, 광고홍보학과, 그리고 호텔경영학과는 교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영학과 교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세무학과, 부동산학과, 스포츠 비즈니스학과, 그 다음에 영어학과, 그리고 일어인문학과 교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중국학과 교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복지대학은 제가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라고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보건행정학과가 있고요. 뷰티보건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건강관리학과가 있고요. 치유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교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은 아시다시피 비사범계인 경우 입학 정원의 10%, 입학 정원의 10%까지는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데 간호학과는 5%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물어보니까 올해 2학년 학생들 몇 명 됐니?라고 물어봤더니만 2명이 선발됐다고 합니다. 주로 학점순으로 선발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산병리학과, 응급구조학과, 그리고 아동복지학과 또 교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복지학과, 휴먼케어학과. 휴먼케어학과는 저희가 노인복지학과에서 이름이 바뀐 학과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인이라는 말보다는 휴먼케어라는 어감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저희가 학과를 변경했고요. 이게 저희 남서울대학교는 현재 5개 단과대학에 37개 학과를 가지고 있고 또한 융합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1학년 마친 재학생이 33학점 이수시 2학년을 전과해서 전공을 이수하고 학위 취득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학과가 있거든요. 요 융합학과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밑에 화면 밑에 보면은 그 글로벌 한국학과랑 바이오 헬스 컨디셔닝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개 단과대학 37개 학과 13개 연계 융합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자, 전과제도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펼쳐볼 수 있는 유연한 전과제도가 있는데 아마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입시 화두는 의대 정원 지원하고 아마 무전공에 대한 무전공 학과에 대한 아마 관심이 가장 높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모집 인원의 30%를 무전공으로 선발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무전공 학과는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전과제도를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약간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입학을 해서 전과할 수 있는 시기가 제일 빠른 게 1학년 2학기예요. 그러니까 방학하기 전에 내가 다른 과로 가고 싶다. 신청을 하시면 1학년 2학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전과를 시켜줍니다.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점 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포트도 관계 없이 신청은 무조건 되는데 안 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건 쪽 의료계열인데요. 간호, 물치, 치의생, 인사명리, 응급구조학과는 전과가 허용이 안 됩니다. 뭐 우리 아시다시피 의대 전과 허용 안 된 것처럼 저희도 이거는 전과 허용이 안 되고 나머지 학과는 되는데 주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스포츠 시기를 준비를 했는데 다쳐가지고 시기를 못 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우리 학생한테 안내를 어떤 식으로 이제 진학 지도를 하냐면요. 제일 낮을과로 지원해서 합격을 한 다음에 전과를 해라. 스포츠 건강관리학과나 실기학과, 비즈니스학과로 전과하면 되는데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교수님한테 물었더니 어떤 조건 어떻게 저희가 다 전과 허용을 받아준다고 했는데 뭐 본인이 경영학과를 하다가 컴퓨터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음악으로 갈 수도 있고 미술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만 이제 생각하셔서 전과 무전공 학과는 아시다시피 1학년 동안은 전과가 없고 과가 없는 거잖아요. 소속이 없는 거잖아요.
없다가 본인의 학점이나 또는 학교의 제도에 의해서 또는 부정과학과 운영의 제도에 의해서 저는 원하는 대로 가거나 못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있고 그냥 전과 제도를 활용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입시 전형을 전략을 짰을 때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과 제도는 모든 대학이 다 있습니다. 다만 대학마다 전과를 허용하는 범위가 다르고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것만 잘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셔도 괜찮은데 저희 남서대학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과를 갈 수 없을 때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학과가 건축학과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상평대학 같은 경우는 관공국가가 가장 높은 학과고 인기가 많아요. 근데 성적이 안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낮은 과, 어느 학과라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여기 책자를 보시면은 입시 결과에 제일 낮은 과가 나와 있습니다. 낮은 과를 지원해서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1학년 방학하기 전에 여름방학 하기 전에 전과 신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과로. 그 다음에 1학기 2학기 때 신청한 학과로 바로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전과 제도를 운영되는데 전과 제도는 수학 기간 동안에는 총 2회까지 전과가 가능한데 저는 우리 학생들 상담할 때 가능하면 저학년 때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고학년이 돼버리면 전공을 배우잖아요. 그때는 못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학년 때 전과를 하고 우리 남학생들은 전과를 빨리 하고 차라리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수시 모집에 대해서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있다 없다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있는 건 뭐고 없는 건 뭔가. 자, 문과, 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등급만 반영합니다. 이수단위 반영 안 해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면접형은 1단계에서 4배에서 6배로 저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학종 면접형 2단계 면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종 면접형에 올해 처음으로 스포츠 관련 학과를 학종으로 선발합니다. 면접형으로. 스포츠 건강관리학과랑 비식사학과를 학종 면접형으로 선발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실기를 안 보고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교과 면접 전형은 비대면 사전 녹화 영상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우리 학생이 채팅이 안 돼 있죠. 그 앞에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보러 남서울대학교 집 오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또는 태블릿으로 면접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영상을 찍고 우리가 이제 유튜브 보면 이제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 찍는 것처럼 찍고서 본인이 그 영상을 업로드하면 면접이 끝납니다. 그렇게 저희가 면접을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없는 거는 저희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성적 반영 시 이수단위 반영하지 않고요. 학생부 서류형에서는 면접이 없이 그냥 서류로만 선발한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크게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안내해드리겠는데 하나 빠진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하는데 진로선택을 반영할 때 배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개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진로선택 과목을 세 과목만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배수의 제한 없이 있는 진로선택 과목을 다 반영하는데 음미치 빼고요. 다 배수의 제한 없이 반영을 한다는 거. 이렇게만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형 일정은 다 누구나 알듯이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가 되는 거고요. 바로 그 다다음 주에 실용음악 실기고사가 있겠고요. 체육은 10월 5일 날, 미술은 10월 5일 날, 체육 실기고사는 토 일요일 날 양일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면접형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0월 24일 날 목요일 날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교과 면접이랑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교과 면접은 접수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원서 접수하고 나서 본인의 영상을 접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2일 토요일 또는 10월 13일 일요일 그래서 자기가 속속된 단과 대학별로 하는 날짜가 딱 다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건의료 복지대학 우리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얘기하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보건의료 복지대학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과대학이나 소프트웨어 AI 융합이나 글로벌 상경대학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교수님들이 우리 학생 수험생들이 올려진 영상을 보고 평가하는 기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교수님들이 모여서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은 면접고사는 11월 2일날 토요일날 있고요. 최초 합격자 발표는 11월 12일 화요일날 합니다. 수능 전에 제가 발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과 관계없는 저희가 전형이기 때문에요. 수능 전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자, 남서울대학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딱 세 가지입니다. 네, 되게 심플하죠. 물론 여기 사회배려자나 뭐 비기능, 뭐 특성하고 이거 제가 좀 약간 배제를 했고 주요 전형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은 교과 90하고 봉사 1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교과 면접은 교과 70, 면접 30.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형은 서류 100으로 선발하고요. 면접형은 1단계에서 서류로 6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 30%를 반영해서 선발을 합니다. 여기 딱 세 가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자기 여기에 맞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보시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저는 출결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봉사시간을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약간 좀 특이하죠. 저희가 기독교 학교이다 보니까 좀 봉사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좀 약간 다른 학교보다 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출교보다는 봉사를 많이 하는 학생들한테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려고 봉사 점수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반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갖고 계신 자료도 있겠고 홈페이지 보시면 이제 남서울대학교 뭐 입시 결과 보시면 되겠는데 또 우리 모집 요강에 보시면 85페이지 모집 요강에 아마 저 홈페이지 화면을 영상 보시면 저는 이제 모집 요강을 다운받아 보시면 되겠고 여기 실제로 방송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나 여기 학부모님께서는 자료집의 85페이지를 보시면은 작년 수시 모집 입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평균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교과의 평균 등급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의 평균 등급이 있고 대학 선출 기준의 평균 등급이 있거든요. 그러면 쭉 밑에 보면 간호학과만 찾아보시겠습니까? 간호학과 같은 경우 저희가 평균 등급이 1.9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학과는 1.8등급이에요. 네. 도대체 무슨 대학이 이렇게 높으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여기 앞에서 화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서울대학교는 학년별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1학년 때 30%, 2학년 때 30%, 3학년 1학기 40%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학기별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교과 중에서 등급이 높은 3개 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학년 때는 과학탐구 실험을 배우셨잖아요. 등급이 없는 ABC, 성실도 하나 ABC 과학탐구 배우셨는데 이때 A를 받은 학생은 우리가 1.5등급으로 환산해 준다는 거. 실제로 이제 반영하는 점수는 95점을 반영해 주고 있고요. B를 받는 학생은 3.5등급을 반영해 주고 75점, C는 5.5등급 55점을 반영해서 계산을 합니다. 컴퓨터가. 이거는 사람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전형은 어차피 모든 작업 자체가 컴퓨터가 하는 거거든요. 원서접수하는 동시에 바로 이 학생의 학생부 성적을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저희가 컴퓨터를 돌리면 바로 결과가 바로 나오거든요.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총 15개 과목을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데 학기당 3과목이니까요. 15개 반영하고 있는데 자, 그 화면에 보면은 이제 제가 예시를 잠깐 올려놨습니다. 예시 올린 것처럼 우리 1학년 1학기 학생의 성적을 보면은 제가 약간 낮은 성적을 놨는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다 5등급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은 자기는 5등급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 탐구 실험에 A를 받았어요. 본인은 5등급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남서울대학교는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이 중에 잘 본 거 3개만 반영합니다. 즉 과학 탐구 실험 A 그리고 5등급. 이걸 합쳐서 계산하면 1학년 때는 1학년 3.83등급이 됩니다. 남서울대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1학년 1학기 2학기 계산하고요. 또 2학년 때부터는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을 배우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음기체 빼고 여기 위에 있는 교과, 보통 교과에 해당되는 과목 중에서 음기체 빼고 이 해당되는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을 배웠을 때 그것도 성취도가 A, B, C로 나올 겁니다. 등급 없이. 그것도 똑같이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옆에 있는 화면 보시면은 3학년 1학기 성적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이 5등급이고요. 진로 선택으로 사회가 A를 받았고 성취도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과학을 A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본인은 5등급으로 생각할 수 있어도 저희 남서울대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냐? 즉 5등급하고 AA를 즉 1.5, 1.5 반영해가지고 2.7등급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영된 결과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자료 입시 요강 85페이지에 있는 대학 선출 기준의 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의외로 학생들 중에는 자기가 잘 본 과목도 있고 못 본 과목도 있는데 잘 본 과목도 좀 반영해주면서 진로 선택 과목도 개수에 대한 다 반영해주고 중복되지 않게 교과별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평균적으로 남서울대 지원할 때는 자기 등급보다 1등급 최대 1등급 내지 1.5등급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최대. 물론 보건계는 그렇게 많이 높아지진 않지만 0.5 정도 등급이 높아지지만 나머지 그렇지 않은 학과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1.5등급 차이가 나서
학생들이 되게 좀 등급의 좀 상향성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본인으로서 놀라운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대학을 선발한다는 거. 천안지역에서 이렇게 선발하는 대학은 저희 대학 남서대학교는 없습니다. 다른 대학은 되게 평균적으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2과목,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5개의 과목을 등급 높은 거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둘러쓸 때 과목도 최대 3개만 반영한다고 해서 계산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학기별로 우리 학생들이 어느 시점에 가장 준비를 많이 열심히 해야 될지 이 구분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전년도 경쟁률 평균적으로 6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합격생들은 남서울대 기준으로 볼 때는 3, 4, 5 정도 등급.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4, 5, 6, 7등까지 합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추가까지 가는 경우에는 8등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능 최장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봉사 시간이 10% 나와 있잖아요. 이 봉사 10%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봉사 시간이 100점 만점에 한시간 해도 저희가 93점을 반영하고 있고요. 39점의 경우는 100점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작년 평균은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가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여기서 의미는 없지만 실제로 보건계열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99나 100점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2점 차이로 가지고 1000점 만점을 예상하기 때문에 합불이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술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했습니다. 미술은 저희가 내신을 반영 안 하고 실기 100%로 선발합니다. 정시에서도 실기 100입니다. 그래서 시각디자인, 공간조형디자인학과, 영상디자인학과 전부 다 문제은행 저희가 10군데씩 오픈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날 실기시험날 발표가 될 거고요. 실기 100% 선발하면 되겠고 실용음악학과 같은 경우 저희가 K-팝, 보컬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실기로만 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포츠 비즈니스과 건강관리학과가 되는 건데요. 이거는 교과 30, 실기 70%인데 교과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개 한 5등급, 6등급, 7등급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기에서는 좀 약간 많이 차이납니다. 만점 받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목은 되게 저희가 세 과목을 봅니다. 2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걸기, 제머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전거. 이 세 개 과목 중에서 높은 과목 2개를 반영합니다. 물론 제가 다 3개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응시는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저희가 서류형 같은 경우는 서류 100% 뽑는데요.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내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희가 서류평가의 반영 비율은 반영 요소는 보시는 것처럼 인성 30%, 리더십 30%, 전공 적합성 40% 반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과 성적을 기입할 수 난이 없어요. 그래서 대개 다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학업 역량을 해서 반영을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해서 반영 선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학생부의 학교 생활 기록부의 비교과 영역을 정성평가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교수님들이 많이 포커스를 맞춘 점이 어디냐? 인성을 많이 보십니다. 성실한지 아닌지. 어차피 이 학생들 성적을 높지 않은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실한지 아닌지 보시고 그 학생들 되게 와서 열심히 또 이 학교로 들어온 친구들은 또 중간 탈락이 없습니다. 열심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서류평가 반영 요소에 대한 것은 책자나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평가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부모 종합 면접평이 한 기가 벌써 올해 한 2년, 3년 정도 되는데요. 5개 학과만 뽑다가 올해 2개가 추가됐습니다. 스포츠 비즈니스학과랑 건강관리학과가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1단계 서류평가로 교과 성적은 정량 반영하지 않고요. 6배수를 선발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학과당 모집인은 4명에서 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6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 선발합니다. 그래서 면접은 대면 면접을 저희가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등록자 학생부 평균 성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작년에 남서울대학교 성적 반영 이거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담당자이다 보니까 합격한 친구, 등록한 친구의 성적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 3.4 정도 등급, 물리치료 3.7등급, 이건 남서울대 등급 기준입니다. 인쇄병리 4.1등급, 시위생학과 4.5등급, 경북고등학교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평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면접평은 저희가 인성, 리더십, 전공 적합성 3개를 하는데 인성과 리더십은 저희가 반영 비율이 20%뿐이 안 됩니다. 전공 적합성 60%고요. 그래서 인성과 리더십은
5문제, 홈페이지에 5월 31일자 홈페이지에 5문제씩 공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전공 적합성은 제출 서류 기반, 그러니까 서류 기반형 면접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 평가했던 교수들이 면접 평가를 그대로 똑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서류 평가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을 기록해 놓으면 그게 면접 평가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시게 되고 2대1 면접을 보고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교과 면접입니다. 교과 면접의 교과 반영 방법은 일반 전형과 똑같고요. 면접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접은 세개 3문제가 되겠고요. 인성 20%, 리더십 20%, 전공 경험성 60%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 3문제를 3분 안에 답변하는 겁니다. 3문제를 3분 안에. 근데 3분 안에 어떻게 찍느냐?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2번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3번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감사합니다. 종료 버튼 누르고 업로드하면 끝납니다. 답변하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 학생들이 아침 9시에 시스템에 접속하면 문제가 뜹니다. 3문제가. 3문제 중에 인성과 리더십을 되고 공개한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뜰 거고요. 전공 적합성은 그 시스템에 접속하는 그 순간에 뜰 건데 이 전공 적합성 문제는 변하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답변을 본인이 정리를 해가지고 숙지를 한 다음에 외운 다음에 내가 촬영할 준비가 되었다. 그때 이제 촬영하면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번에 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번에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 보신 것처럼 촬영 시간은 3분이고요. 교복 착용 불가하고요. 단정하고 있고 주변에 누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먼저 본인의 신분증하고 얼굴 같이 찍어서 본인 확인을 하신 다음에 면접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 영상을 찍은 영상을 업로드하면 되는데 찍다가 다시 틀렸으면 다시 찍으면 돼요. 한 번, 10번, 20번, 100번 마음에 들 때까지 찍으세요. 찍은 영상 중에서 마음에 드는 영상만 업로드하면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답변하고 나서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끝에 습관적으로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다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수험번호 처음부터 얘기하는 친구들입니다. 수험번호 1, 2, 3, 4, 5, 6, 7, 8 또는 가번호 1, 2, 3, 4, 5, 6, 7, 8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불합격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고등학교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좀 생각 주의하시면 되는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우리 한 학생이 올린 영상을 잠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민이 있어 보이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 그 친구가 자연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여 내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며 고마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너를 걱정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은 항상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그 친구가 혼자 고민을 끌어안지 않고 주변인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네, 잠깐만 본 건데 이 학생 되게 좀 잘했어요. 저기 지문 원래 안 보고 한 친구거든요. 저희가 지문 보고 한다고 감점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써놓은 거 보고 한다고 감점하지 않는데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고 교수님들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교수님이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할지 아니면 외워서 할 때는 교수님이 판단해 주시는데 이 영상을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 보면 우리 학생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좌우로 움직이면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으면 외우고 또는 이해를 하고서 답변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요 영상 제출한 영상 파일이 교수님의 노트북으로 넘어갔거든요.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 이 학생의 성적은 몰라요. 교수님. 그러니까 면접 영상만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면접에 30%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30%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음 사례에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학생이 있습니다. 인성능력학 학생은 제가 너무 극단적이라서 빼고요. 밑에 취미생학과 B 학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모집인원 10명에 지원자 238이 지원했는데 이 B 학생은 성적은 3.6등급으로 59등을 했어요. 성적상으로. 근데 면접 10점 만점에 216점 맞아서 10등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8등으로 합격을 한 친구거든요. 치유 이상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면접으로 인한 전도율, 그러니까 면접을 위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바뀐 전도율이 60%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면접 때문에 결과가 바뀌었다. 인성능력학과는 67% 정도 됩니다. 다른 학과 평균적으로 몇 프로 되냐면 30에서 4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성적은 좀 낮은데 내가 말하는 걸 자신다. 면접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요걸 통해서 지원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이제 전형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저희가 입시 결과에 대한 자료인데요. 요거는 우리 갖고 계신 입시 요강을 보시면은 자세히 나온 거 아시겠지만 일반 전형보다는 국가 면접 전형이 약간 성적이 좀 낮은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교 성적이 낮은 걸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글자가 다가와서 잘 안 보실 텐데 이렇게 보이고요. 요거 좀 보기 쉽게 제가 3포즈를 만들어봤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일반 전형입니다. 예, 빨간색 X가 있고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요 X는 불합격이 아니고요. 다 합격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남서울대학교에 등록 안 한 친구들이에요. 예, 파란색은 이제 등록한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보시면 합격한다는 범위가 어디까지 쭉 보이시죠? 예, 밑에는 남서울대학교 등급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 면접을 보겠습니다. 교과 면접은 예, 거의 주로 3.5에서 5.5 정도 등급대가 많이 붙고 그 밑에도 충분히 있다는 거 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예, 더 낫죠. 예, 저희는 성적으로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성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친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면접평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접평 같은 거 추이생학과 4명 뽑는데 한 명이 등록을 안 했어요. 합격해놓고도 이렇게 등록 안 하고 나머지 다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월 인원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등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호학과도 보시면은 3.4 정도 등급이면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한 3.7이나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응급부작과는 5등급 학생이 등록했거든요.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5.5 정도에서 6등급 정도 되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이 학생이 성적보다는 자기가 관심 있는 학과에 대해서 얼마큼 열심히 활동했는지 그런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학종으로 많이 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또는 우리 학부모님도 우리 학생들도 자기가 어떤 스타일에 맞는지 결정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 아까 잠깐 뭐 성적에 자신의 등급을 넣어가지고 학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은 홈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듯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시문제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서울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교과 성적은 등급만 반영합니다. 그리고 학종은 서령하고 면접평이 있는데 면접평은 1단계 6교수를 선발한다는 거. 올해 또 새롭게 면접평에서 스포츠 비즈니스학과랑 건강관리학과를 뽑는다. 그리고 교과 면접에서 면접은 비대면 사전 녹화 영상 면접을 한다. 그리고 아무래도 천안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수도권에서 가까운 대학이 아닌가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남서울대학교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전화를 잘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톡 플러스 많이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수험생들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서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